자, 공법 우리가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선행학습으로 꼭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법이 행정주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주체, 그 행정조직을 여러분이 꼭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수없이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행정청 그럽니다. 자, 행정조직의 행정청. 행정청을 다른 말로 행정기관 또는 행정관청 또는 행정주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청, 행정기관 이렇게 다 같은 말이다. 근데 이런 행정청은 누구를 행정청이라고 그럴까요? 누구를? 국가와 지자체를 행정청이다 그래요. 자, 누구를 행정청이라 한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행정기관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기를 중앙행정기관, 여기를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행정청, 행정청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행정조직에 국가 그러면 중앙정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중앙정부. 그러면 행정조직의 제일 대빵은 누구예요? 제일 대빵은 누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윤석열이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제일 대빵.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어요? 얘가 이제 중앙정부 그러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 있죠? 이 사람을 대빵, 이 사람을 몸빵 그러잖아요. 몸빵, 대빵, 몸빵. 자, 그리고 총리 밑에 누가 있고요? 장관 있죠? 장관. 이 장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래요. 장관을 뭐라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중앙행정기관. 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은 이 장관이잖아요. 장관. 그래서 부동산에서 국가란 이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 장관에는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행안부 장관도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에서 국가란 누구를 얘기할까? 부동산의 제일 수장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장이다 그럴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국장 그럴 거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국장 하는데 막 국장이 누구지? 거기 행정조직에 있는 진짜 그 있는 이 국장을 거기 있는 국장이 진짜 국장인가? 아니면 우체국장일까? 뭐 그런 국장은 공법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를 줄여서 국장이라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국장.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여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밑에 1997년도부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됐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자치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치단체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다 임명을 해줬지만, 자, 지금은 여러분이 인천시장을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임명해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출합니까? 선출하는 장을 자치단체 장이라고 그래요. 자치단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시대잖아요. 지자체 시대.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에는 누가 있냐면 시도지사가 있더라. 누가 있다고요?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 밑에는 또 누가 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 수업 시간에 국장도 수업 시간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없이 나오고 시도지사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됐으니까. 누구냐 할 때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럼 시도의사가 누군지. 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수없이 할 거거든. 근데 물어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이 같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지금 물어보면 제가 참 대답도 잘해주고 그럴 텐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물어봐.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지, 찢어져. 그죠?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크기가 틀리잖아요, 여기.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장은 누구 이야기할까? 예. 인구가 많이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할 때 이런 시장을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도지사 이 사람을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누구냐? 자, 이제 시도지사. 근데 왜 이 구분이 필요하느냐?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행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행정권한이다. 그러면 중앙정부.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이런 일부 행정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준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권한을 가져라. 자치권 있는 니들 지역에서는 니들이 그 행정 권한을 갖도록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우리 공법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행정 권한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다 행정 권한을 가졌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우리 공법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정책이 승인되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쫄따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더라는 이야기야.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무엇을 승인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정하는 사람 이런 행정 권한을 이 사람이 갖는다는 이야기야. 물론 근데 모든 행정 권한을 지자체한테 준 게 아니라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도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누구냐 할 때 승인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지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온다고요? 시도지사가 나오고 예외적으로 국장도 나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승인하고 집행하는구나.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거든요. 자, 우리하고 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받냐면 우리 인천여기 서구에서는 서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장한테 받아. 그러면 이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우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뭐 허가를 해준다든지 인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래서 역할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구분이 이렇게 되더라.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누구냐? 자, 이 시도지사를 잘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1000번은 나올 거거든. 이 공부할 때. 자, 시도지사란 누구를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우리는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몇 개 있어요? 서울특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가 있는 서울특별시, 그죠? 인구가 1000만이 되는 특별시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광역시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현재 광역시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시가 6개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잖아요.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300만이 되니까, 그죠? 인천광역시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또 여기 서쪽으로 내려가면 대전광역시 있죠. 그리고 또 어디? 광주광역시. 3개 있죠? 또 동쪽에 경상도 쪽에 3개 있죠? 뭐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죠?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의 타이틀을 붙이려면 인구 100만이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물론 100만 이상이 됐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용인시는 100만이 됐지만 광역시는 아니죠. 그래서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가 자꾸 경기도 수원시가 아니라 수원광역시 만들어 달라고 자꾸 이야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6개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도가 있어. 내륙의 도. 자, 도에 있는 장을 누구라고 하겠어요? 도지사라고 그러겠죠? 도지사. 그러면 이 도는 몇 개 도가 있어요? 이 내륙에? 몇 개 도가? 자, 우리 팔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 라면도 팔도 라면이 있잖아요. 팔도 라면. 그죠? 또 뭐 예전에 이제 저 군대 갔을 때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 하루 일과 끝나고 식당 갈 때 딱 뭉쳐가지고 노래 부르고 가요. 팔도 사나이.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서 막 팔도 사나이. 도, 8개 도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8개 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서울특별시 있고, 여기 인천광역시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둘러싸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경기도. 그죠? 경기도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경기도 남도 북도 만들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경기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있어요? 강원도. 경기도 강원도. 여기는 아직 구분이 없죠. 자, 그 밑에 경기도 밑에 또 뭐 있어요? 여기 충청도는 충청남도 동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위아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있고. 또 전라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경상도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충남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 있죠. 또 여기에 광주광역시 있죠. 그러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광주광역시 그러죠. 대전광역시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광역시장은 다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시장하고 도지사는 동급이라는 이야기예요. 법의 관계가 수평이면 동급인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서울시장하고 인천시장은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광역자치단체장, 인천시장도 광역자치단체장. 그럼 경기도지사도 광역자치단체장. 이 사람들은 다 동급인 거예요. 동급이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동급인 관계예요. 광역자치단체장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자, 그죠?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는 뭐라고 세종시를 뭐라고 불러요? 행복도시 그러죠. 그죠? 세종시가 예전에 충남 영기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영기군 지금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다가 세종시를 만든 거예요. 영기군 일부하고 영기군 전부하고 공주시 일부하고 청원군 일부하고 이래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세종시는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특별자치시가 됐다는 말은 인구는 여기 이제 30만 좀 넘어요.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행정중심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직접 받도록 정부 직할에 직접 두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세종시가 아닙니다.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세종시장은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특별자치시장으로서 누구하고 동급이냐면 여기에 있는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세종시장은 다 동급인 관계예요. 이 사람도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어디 있어요? 또 특별자치도가 있더니 또 열심히 졸다가 독도 그러고 있네. 독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그죠? 제주특별자치도. 자, 그러면
예, 지금 여기 도 안에도 또 요즘 뭐, 이 강원도 강원 특별자치도, 그래서 또 전북 특별자치도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특별자치도는 큰 의미는 없고, 예, 여기서 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 그냥, 예, 강원 특별자치도라 전북 특별자치도도 그냥 도라고 들어가면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이걸 줄여서 이제 특자 할 거예요. 특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 특도 할 거예요. 자, 요 5명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지사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자, 특도를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시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시도 그러면 어디를 시도라고 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자, 특도를 이하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장은 여기에 도지사가 8명 있고 세종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총 몇 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냐면 몇 명의 시도지사가 있냐면 총 몇 명이에요? 1명, 2명, 10명, 16명,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역자치단체장. 자, 시도가 뭐고 시도지사가 뭔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 시도지사가 누군지 알죠? 인천시장이 시도지사 할 때, 인천시장은 시도지사 할 때 시예요. 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이 되는 시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시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서울시 안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서울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어.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잖아요. 그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강남구청장이나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해주는 시장일까요? 아니면 투표해서 선출한 선출시장일까? 최근 서울에 강서구청장 뽑았잖아요. 강서구청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했어요? 아니면 주민투표에 선출했어요? 선출했죠. 선출한 구청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치구청장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서울에는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구청장이 몇 명 있냐면 25개 자치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는 25개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강서구 이런 25개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구청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자치단체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아까 그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 자,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장을 뭘 한다고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여기를 기초자치단체장. 그래서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어. 근데 서울특별시 안에 군이 있나요? 주민투표 선출되는 군수가 서울에 있나요? 서울에는 군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시에는 자치구만 있어요. 자, 그러면 광역시. 광역시는 6개 광역시가 있잖아요. 6개 광역시. 자, 6개 광역시는 어디가 6개 광역시라고 했어요? 인천, 또 대전, 또 광주.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부산광역시. 여기는 울산광역시. 여기는 대구광역시. 그죠? 자, 그러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6개 광역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광역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역시 안에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 구를 둬야 돼. 그 구가 행정구인지 자치구인지, 행정구는 임명하는 구청장이, 자치구는 투표에 선출되는 구청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되니까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투표에 선출되는 선출구청장이에요? 아니면 임명하는 임명구청장이에요? 선출구청장이라는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 그러잖아요. 서구청장은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선출구청장이지 인천시장이 임명해주는 행정구청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데 광역시 안에는 구도 있는데 광역시에 군도 있나요? 광역시에 군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4개 광역시는 다 구도 있고 군도 있어.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뭐가 군이 2개나 되잖아요. 뭐 있어요? 광화군, 또 옹진군. 경기도 광화군 굴면 돌 맞아요. 예? 경기도 옹진군 굴면 돌 맞아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서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역시 안에는 주민 투표에 선출되는 구청장도 있고 또 선출되는 군수도 있더라.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는 아직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여기는 자치구만 있어. 자치구만. 그런데 이 4개 광역시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는 구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투표 선출되는. 자, 그 다음에 도. 자, 이 경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 안에는?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러잖아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그죠? 자, 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 안에는 주민 투표에 선출되는 시장 군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치시장과 자치군수가 있더라. 도 안에는 자치시장과 자치군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도 안에는 주민 투표에 선출되는 자치시장과 자치군수가 있는데, 자, 자치시장, 자치군수가 있는데, 그 중에 도 안의 시장 중, 도 안의 시장 중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별도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도시 시장이라고 불러요. 도 안에. 여기 투표시 광역시장 이 사람들을 대도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시장 광역시장이고 대도시 시장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대도시 시장은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을 별도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별도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 이런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어디에 많이 있어? 이 경기도에 건너 있잖아요. 경기도. 우리 여기 고양시라든지 김포시도 이제 곧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될 것이고, 그죠? 또 뭐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그 수원시나 성남시나 고양시나 이런 50만 이상 100만이 되니까 지금 다 50만 이상 100만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이런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 경기도에만 많이 있어요. 나머지 뭐 충남에는 어디만 있어요? 충남 천안시 하나 있어. 충남에는 도 안에는 시군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충북에도 청주시 하나 있어. 전라북도에는 전주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많이 있다고? 경기도에 많이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라는 용어를 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자, 대도시장은 이 사람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누구를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고요? 도 안에 있는 시장 중에서 별도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다. 그러니까 고양시장이나 성남시장이나 수원시장이나 용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성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대도시장이라고 불러서 행정권한을 일반 시장보다는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 있고 군도 있다. 자, 도 안에는 시군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특광도에 있는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래. 특광도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주민투표에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이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그런데 자,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도시, 그죠? 그러면 세종시에는 이런 특광도에 있는 것처럼 세종시에도 자치시가 존재할까? 자치군이 존재할까? 자치구가 있을까? 세종시는 인구가 30만 좀 넘어요. 제가 자치구를 두려면 행정구든 자치구든 대도시에는 아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장이지만 거기도 인구가 100만이 되니까 구가 4개나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지 자치구청장이 아니에요. 거부관계가 수평이면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하고 고양시장은 동급입니다. 다만 고양시장을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장이라고 해서 행정권한을 좀 둘 뿐이지 고양시 안에 있는 구는 거기는 그냥 행정구청장이지
자치구청장이 아니에요. 대도시에도 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치구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에만 자치구가 존재합니다. 이 안에 있는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에요. 자치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은 임명해 주는 것이지 선출구청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인구 50만도 안 되니까 자치구든 행정구든 구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자치구나 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세종시장은 직함은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세종시에서는 누구냐 그러면 무조건 세종시장이야.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역할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 사람은 낄 때 안 낄 때 아무데나 다 끼겠지. 그죠?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는 군이 있어요.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이런 이 치안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 권한을 더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에는 군이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 여러분 놀러 많이 가시잖아. 제주도에 군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의 행정구역에 군이 없습니다. 군이 없어요. 자치군수가 없습니다. 자, 자치군수가 없어. 그러면 제주도에 시가 있나요? 제주도에 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주시. 서귀포, 너무 겁먹지 말아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있잖아요. 그죠? 제주시, 서귀포시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해주는 행정시장이야. 우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장이 팔달구청장을 임명하는 건 행정구청장처럼 이 사람은 행정시장이란 이야기예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투표 선출되는 여기는 도에 있는 이런 자치시장이 아니라 여기는 임명해주는 임명시장이에요. 제주도에는 시가 있지만 무슨 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치시가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뭐가 없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주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장 역할도 하면서 또 기초자치단체장 역할도 같이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특광도지사와 특자특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차이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요 5명을 다 줄여서 묶어서 우리는 시도지사다 부르고 이 5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 우리 공법에서 시도 나오면 요 5개를 묶어가지고 시도라고 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행정조직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개념 구분하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관할구역이야, 관할구역. 우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울 거란 얘기야. 그죠? 거기서 이제 관할구역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관할구역은 어디를 관할구역 하냐면 관할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그리고 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군이 있죠. 시군. 자, 이게 이 6개를 관할구역이라고 그래. 관할구역. 자, 그럼 이해를 할게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어. 서울특별시. 아까 서울특별시가 있고,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경기도가 있었죠.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이나 경기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는 주민투표 선출되는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경기도 여기 양평군을 들어가 볼까? 양평군. 요즘 양평군에 핫하잖아요. 양평군. 군은 기본적으로 양평군의 인구가 이제 20만이 안 돼요. 10몇만 정도, 17만, 7만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 되려면 인구 10만 이상이면 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군이야, 군. 자, 그러면
양평군이 토지 면적이 클까? 인구가 1000만인 서울시의 면적이 클까? 어디가 클까요? 여기 지금 인구 17만 정도 돼. 양평군이. 서울시는 인구 1000만이 약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면적은 어디가 클까요? 서울시가 클까요? 양평군이 클까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 답이라니까요. 어디가? 양평군이 커요. 양평군의 토지 면적이 서울시보다 면적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이 더 커요. 인구가 여기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얼마나 인구 밀도가 높은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서울시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양평군은 인구 17만이지만 토지 면적은 서울시보다 더 양평군의 면적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양평군의 면적이. 뭐 제주도가 클까요? 서울시가 클까요? 제주도가 서울시의 3배예요. 제주도가 서울시보다 면적이 더 훨씬 큽니다. 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관할 구역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구 안에는 뭐가 있다?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이 관할 구역이에요. 그러면 시도 그러면 어디를 시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넓게 특별시, 광역시, 도, 특자, 특도를 시도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시도의사라 그러고 관할 구역은 어디만 구분하면 시인데 도만 쪼개면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을 뭐라 한다고요? 관할 구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용어 배울 텐데.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여기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5개 자치구가 있다고 그랬죠.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그냥 서울시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나의 관할 구역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뭐라 그러냐면 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행정계획을 당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 그래요. 도시계획.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인천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광역시 구는 제외한다 막 이렇게 구도 관할 구역도 아니고 군도 관할 구역도 아니에요. 여기는 도 안에 있는 구는 관할 구역이지만 이 광역시 안에 구는 관할 구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가 관할 구역이야. 그럼 인천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겠어요? 도시 계획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양평군 옆에가 경기도 광주시가 있죠. 광주시가 광주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 시에서 수립하면 도시계획. 그냥 시계획 그러면 좀 허접하니까 도시계획. 그러면 군에서 군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뭐가 되겠어요? 군계획. 그러니까 시에서는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서울시 도시계획. 인천시가 인천시 관할 대상으로 수립하면 인천시 도시계획. 김포시가 김포시 관할 대상으로 수립하면 김포시 도시계획. 양평군이 양평군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양평군계획.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군계획, 도시계획, 군계획, 일일이 도시계획, 군계획 그렇게 부르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하나를 관할구역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합성어가 뭐가 나오냐면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쳐서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도시군계획은 뭐가 합성어예요?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요?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해되죠?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고요? 관할구역에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 군계획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일일이 따로 부르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 인천시 도시군계획 이렇게 부르고 서울시 도시군계획. 근데 정확한 표현은 서울시 도시계획, 인천시 도시계획이라 불러야 되지. 군에서는 군계획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관할구역을 대상. 그런데 이런 관할구역을 대상 수립하면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런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이렇게 묶어서 수립하면 그 도시계획 앞에 광역자를 붙여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야. 그래서 광역은 항상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용어 정리. 자, 시도가 뭔지 이해하셨고, 시도지사가 누군지 이해했고, 그리고 관할구역이 누군지 알겠죠? 특별시 도만 나누면 돼요?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시도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는 도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군을 묶으면 특별시, 관시, 특자특도 시군을 관할구역.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그죠? 관할구역이 하나지만,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청장은 나오면 안 되고, 왜 특광시장이 나왔으니까, 자치구청장은 관할구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토지 면적을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자, 관할구역. 이 2개를 기억하셔야 돼. 시도지사, 그리고 관할구역.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대도시시장. 대도시장이 누군지도 알겠죠? 저기, 고양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장이라고 하지. 수원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경기도 수원시잖아요. 그죠? 대도시장. 도 안에 있는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시장이라 한다. 이런 용어를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국가와 그리고 지자체.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들 묶어서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근데 여기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표현해요. 행정청 그럼 이들을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이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겠어? 이들이 수립한 계획을 행정계획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야.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행정계획이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다. 자, 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할까? 왜요? 여러분이 이제 곧 이제 연말 다가오고 연초 도가오고 그러면 좀 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죠. 일출 보러 가죠. 일출 보러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뭐 해요? 서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 아름답다 이러고 이거 보러 가나요? 그 태양을 보면서 뭔가 빌잖아. 그죠? 어떤 소원을 빌어요? 뭐 딱 하나 뭐 공통적인 것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은 항상 누구나 다 공통적인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공통적인 소원 외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 하나 더 할 게 있네요. 뭐가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건강하고 시험 합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려면 이런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합격하려면 그냥 있으면 합격해요? 그냥 있으면 건강해요? 건강하려면 내가 앞으로 건강하려면 뭐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든지 어쩐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라는 활동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행정계획이다. 그래. 그러면 공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행정계획이야. 자, 근데 이것도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면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이놈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행정계획.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면, 국가가 수립하면 이걸 국가계획이라고 하지. 근데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는 하지 않죠. 국가가 수립해야 국가계획이 될 거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행정청이 수립하는 이런 행정계획에도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또 이렇게 나눠진대요. 비구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 그냥 여기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속은 또 뭐고 비구속은 뭡니까? 구속이란 말이 뭐 깜빵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닌데, 그죠? 자,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행정기관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에게는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그런 행정계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그래.
즉 행정기관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쥐들끼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장기 플랜을 짰어. 그건 자기들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지 않으면 그런 행정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 자, 이 말은 자,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 장기 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지금 현재 인천시 인구가 300만인데 인천시가 2020년도까지 2040년도까지 또는 2030년도까지 인천시 인구를 1000만을 만들겠대. 인천시 기본계획에 이렇게 1000만이 잡혀 있어요. 인구 설정이 2030년도까지 인구 1000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은 인천시가 지들이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장기 플랜이잖아요. 이 인구 1000만이라는 이 계획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미치잖아요. 이건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행정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한다고요? 비구속적 계획,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다르게 인천시가 여러분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또 여러분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또 여러분 땅에다가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놈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여러분 땅에 도로가 놓여진다면, 여러분 땅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여러분 땅의 용도가 바뀐다면 나 재산권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치네? 자, 그런 행정계획을 뭘 한다고요?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구속과 비구속을 나누는 기준은 뭐에 의해서 나누는 거예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생기면 구속적 계획,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면 비구속적 계획. 그죠? 그래서 구속적, 비구속적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 구속이냐 비구속이냐를 나누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행정청이 이런 계획을 수립했어. 인구 2030년도까지 인구 1000만 인구를 만들겠대. 인천시가.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여러분은 이 계획을 이런 1000만이라는 인구 설정에 대한 계획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인천시를 픽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은 이 행정청을 상대로, 즉 행정청을 픽으로 다투는 것을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걸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이 쟁송 안에는 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어. 그러면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은 지들이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니까 그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앞으로 비구속적 계획 나오면 행정쟁송 제기 불가. 이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 그런데 구속력이 있으면 이런 게 인천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다가 도로 놓겠습니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광장 만들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죠. 그러면 인천시에 이런 결정이 잘못됐으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취소 소송이니 취소 심판이니 쟁송 제기할 수 있을까? 구속력이 있다라는 말은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요것만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뭐라고? 쟁송 제기 불가. 구속적 계획은 뭐라고요? 쟁송 제기 가능.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청이, 우리 행정조직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아까 국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있었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었죠. 행정조직이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도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수립하면 상위 계획, 밑에 수립하면 하위 계획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무슨 원칙이 있냐면 적합성의 원칙이 있어. 하위 행정계획은, 밑에 있는 하위 행정계획은 뭐에 적합해라고요?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자, 아까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광주시 도시계획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양평군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뭐가 돼요? 양평군 계획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어요. 자, 기본계획이. 자, 2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계획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을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상위 계획이겠어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겠어요? 아니면 당의 관할구역 단위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군이 당의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합해야 돼. 근데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내용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당사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 시장구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이니까 기본계획과 광역도시 내용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부딪힌다.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건 행정계획의 일반 원칙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시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뭐 국장의 결정에 따른다든지. 맞아요, 틀려요? 누구 결정에 따르라 아니잖아요.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 상위 계획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법이 딱 정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충돌할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위 계획은 그러면 하위 계획에 뭐가 돼야 돼? 지침을 제시한다. 그래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료있게 수립하라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행정계획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요. 자, 그래서 행정청 그리고 행정계획. 자, 여기까지 이런 이제 우리 공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꼭 숙지를 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시도지사, 관할구역, 행정계획 이런 말 용어 이해할 수 있죠? 이해했어요? 점점 머리 아파요? 이제 좀씩 따라올 만하죠? 자, 이제는 우리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계획법을 들어갈 겁니다. 자, 들어가는데 좀 마음이 또 준비를 한번 해야겠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 쉬었다 하죠.